규림아, 서연이가 내 동생이야. 규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윤희는 차마 규림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진이 만나고 있는 장서연, 그 아이가 내 동생이라고. 규림의 손끝이 떨립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규림은 8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무진에게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되찾자마자 규림 앞에는 더 잔인한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평생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했던 규림. 이번에도 사랑하는 남자를 동생에게 내어주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규림은 무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겨우 한마디를 꺼냅니다. 도망쳐서 미안해요.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규림은 떨리는 숨을 삼키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포기해서 미안해요. 무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규림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기억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밤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진도 압니다. 규림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애써 묻어놓았던 마음,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자기 자신이었지요. 무진이 천천히 묻습니다. 뭘 포기했다는 겁니까?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규림 씨. 규림이 겨우 고개를 듭니다. 그럼 나 싫어서 떠난 거 아니었습니까?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그 침묵이면 충분합니다. 어젯밤 규림이 술에 취해 했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까지 포기하고 살았다는 말. 김무진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자기가 바보 같아서 도망쳤다고 했던 말까지. 무진은 이제야 그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규림이 시선을 피합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누구한테요? 규림이 멈칫합니다. 나한테 그게 맞았습니까? 무진 씨. 아니면 당신 가족한테 맞았던 겁니까?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진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며칠 전 누나 윤진이 실수로 흘린 말을 떠올립니다. 8년 전 1억 원. 옥선이 규림에게 건넨 돈. 그리고 무진에게 들려줬던 녹음. 그때 무진은 그 녹음이 규림의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보다 돈이 더 중요했고, 그래서 자신을 떠났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만약 그 녹음 자체가 규림이 자신에게 미움받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진이 묻습니다. 그 녹음도 일부러 한 겁니까? 규림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누나가 말했습니다. 규림이 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얘기는 그만해요. 왜요? 지나간 일이니까. 무진의 얼굴에 허탈한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한테는 지나갔습니까?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진은 규림을 바라보다 조금 전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한테 미움받으려고 그랬던 겁니까? 규림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규림이 화면을 내려다봅니다. 엄마.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규림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왜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윤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규림아. 규림은 눈을 감습니다. 엄마야. 규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윤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엄마라는 사실을 몰라서 부르는 전화가 아닙니다. 자신이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에게 어렵게 건 전화였지요. 윤희가 겨우 말합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싫어요. 규림아. 다음에 해요. 그때 윤희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무진이 문제야. 규림의 표정이 바뀝니다. 바로 옆에 있던 무진 역시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규림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무진 씨를 왜 알아요? 윤희는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엄마가 무진 씨를 어떻게 아는데요? 윤희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으니 만나자고 합니다. 규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약속 장소를 묻습니다. 전화를 끊자 무진이 말합니다. 같이 갑시다. 규림은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내 이야기라면서요. 그래도 저희 가족 일이에요. 규림은 무진을 보지 않은 채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을 때 무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규림 씨. 규림이 멈춥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없어지지 마요.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8년 전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무진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무진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규림조차 자신이 옳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규림은 끝내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무진의 표정도 곧 달라집니다. 규림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무진은 곧장 옥선을 찾아갑니다. 옥선은 무진이 다시 회장실로 들어오자 피곤하다는 듯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또 왜 왔어? 무진은 앉지도 않습니다. 8년 전에 규림 씨한테 정확히 무슨 짓 하셨어요? 옥선의 얼굴이 굳습니다. 옆에 있던 윤진도 무진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누나한테 들었습니다. 옥선의 시선이 윤진에게 향합니다. 윤진은 바로 눈을 피합니다. 무진은 그 반응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돈 얘기, 어머니가 먼저 꺼낸 거죠. 옥선이 대답합니다. 걔가 돈 달라고 한 건 사실이잖아.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합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옥선이 한숨을 내쉽니다. 너 잘 되라고 한 일이야. 그 말에 무진이 헛웃음을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옥선의 표정이 굳습니다. 내 인생을 어머니 마음대로 뜯어고쳐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김무진, 내가 누구를 좋아할지도 누구와 헤어질지도 왜 어머니가 결정합니까? 옥선은 곧바로 규림을 탓합니다. 그 여자가 무진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결국 돈까지 요구했으니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진은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윤진을 바라봅니다. 누나, 윤진이 움찔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무진아, 규림 씨가 왜 녹음까지 했어? 윤진은 옥선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결국 한마디를 흘립니다. 엄마가 그 여자 마음 확인해보겠다고 돈 얘기를 먼저 한 건 맞아. 옥선이 소리칩니다. 김윤진.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리고 윤진은 당황한 나머지 결정적인 말을 하나 더 보탭니다. 규림이가 그렇게 해야 내가 자길 포기할 거라고 했잖아. 말을 끝낸 순간 윤진 자신도 실수를 깨닫습니다. 무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진은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진은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규림은 돈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규림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미움받을 짓을 했던 겁니다. 무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자신은 규림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규림은 자신을 떠나면서까지 나쁜 사람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옥선이 다시 말합니다. 걔가 선택한 거야. 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선택하게 만든 거겠죠. 그리고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큽니다. 그대로 돌아서려는 무진에게 옥선이 서연의 이름을 꺼냅니다. 너 또 그 여자한테 갈 거야? 그럼 서연이는? 무진의 걸음이 멈춥니다. 그 부분만큼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서연을 붙잡은 것은 자신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본 서연에게 제대로 해보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도 무진이었지요. 규림과의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서연에게 준 약속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서도 서연과 계속 만나는 것 역시 또 다른 거짓말이 될 겁니다. 무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회장실을 나섭니다. 같은 시간 규림은 윤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앞에 찻잔에서는 이미 김이 사라졌습니다. 규림이 곧바로 묻습니다. 무진 씨를 어떻게 알아요? 윤희는 더 미루지 못합니다. 옥선 씨를 만났어. 왜요? 서연이 때문에. 규림이 미간을 찌푸립니다. 서연 씨? 윤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합니다. 규림아. 왜요? 서연이가 내 딸이야. 규림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무진이 만나고 있는 장서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아이가 내 동생이야. 규림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 무진 앞에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도망쳐서 미안하다고. 포기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진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규림이 힘겹게 묻습니다. 서연 씨는 알아요? 윤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내가 언니인 것도 몰라요? 응. 규림은 허탈하게 웃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고?
얼마 전에 알았어. 규림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웃음을 멈춥니다. 또 나만 제일 늦었네요. 규림아, 엄마는 늘 그래요. 윤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엄마 집 나갈 때도 나는 작년이니까 남으라고 했고, 내가 7년 전에 정말 힘들어서 전화했을 때도 다른 딸이 아프다고 못 온다고 했잖아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차오릅니다. 나는 엄마한테 늘 나중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규림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윤희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규림아. 규림의 걸음이 멈춥니다. 윤희가 말합니다. 서연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 한마디가 규림의 마음을 찌릅니다. 윤희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포기하라는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규림이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럼 엄마는 누구를 택할 건데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규림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봐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밖으로 나갑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대놓고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에는 규림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어머니 대신 동생들을 돌본 것도, 대학을 포기한 것도, 8년 전 무진에게서 도망친 것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선택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규림의 휴대전화에는 무진의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규림은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진을 떠올리면 함께 서연의 얼굴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흥식에게 전화가 옵니다. 응, 오빠. 흥식은 규림에게 만나자고 했던 제안에 대답하려던 참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규림의 마음이 처음부터 완벽히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더라도 천천히 시작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규림이 먼저 말합니다. 오빠. 응? 우리 만나자. 흥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데 기쁘지 않습니다. 규림의 목소리가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김무진 만났어?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으로 흥식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일단 와. 규림이 흥식을 찾아옵니다. 흥식은 양팔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규림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울었네. 아니야. 흥식은 굳이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규림이 조금 전 했던 말을 다시 꺼냅니다. 우리 만나자는 거. 규림이 고개를 듭니다. 흥식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싫어. 규림이 놀랍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만나자는 얼굴이 아니잖아.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흥식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림은 더 미안합니다. 그럼 나봐. 규림이 흥식을 바라봅니다. 김무진이 지금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나 선택할 수 있어?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흥식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지요. 미안해. 그 말 하지 마. 흥식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나, 너 좋아해. 규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더 싫어. 뭐가? 내가 나 도망갈 곳으로 쓰는 거. 규림은 고개를 숙입니다. 흥식은 오랫동안 규림을 지켜봤습니다. 규림이 힘들 때마다 자신의 마음보다 다른 사람 사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도 압니다. 규림아. 규림이 고개를 듭니다. 이번에는 누구 때문에 포기하는 건지부터 생각해.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김무진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건지. 흥식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 때문에 김무진을 포기하는 건지.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흥식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규림이 가장 숨기고 싶은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규림이 돌아간 뒤 흥식은 문을 오래 바라봅니다. 자신이 밀어내면 규림이 무진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거짓된 선택으로 규림을 붙잡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흥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한규림. 반찬 가게로 돌아온 규림에게 수남이 다짜고짜 말합니다. 너 이제 밥줄 끊겼다. 규림이 놀랍니다. 네. 수남은 태연하게 반찬통을 정리합니다. 흥식이 밥 이제 내가 안 먹여도 돼. 사장님, 내 아들 밥 좀 먹이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다. 규림이 피식 웃습니다. 수남은 그 웃음을 확인하고 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짧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 마음이 반찬 고르듯 골라지는 것도 아니야. 규림은 그 말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규림을 한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또 울었지? 안 울었어. 울었는데 규림은 결국 한결을 품에 안습니다. 한결이 잠시 고민하다 묻습니다. 엄마. 응? 게임 아저씨 좋아해? 규림의 손이 멈춥니다. 왜? 엄마가 게임 아저씨 얘기할 때 얼굴이 이상해. 어떻게? 한결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슬픈데 좋아. 규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한결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좋아하면 되잖아. 규림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해. 규림은 말없이 한결을 꼭 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쉬운 그 말을 자신에게만 허락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규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계속 무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결국 먼저 전화를 겁니다. 오빠. 응. 왜 연락 안 했어? 무진의 대답이 늦습니다. 서연은 애써 밝게 말하지만 무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챕니다. 오빠. 아까 나한테 할 말 있었지? 무진은 이제 더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서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한규림 씨 때문이야? 무진의 대답이 몇 초 늦어집니다. 그것만으로 서연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맞구나. 서연아. 오빠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 알아. 내가 억지로 붙잡은 거 아니잖아. 알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결국 전화를 끊습니다. 거실에 있던 윤희가 딸의 얼굴을 보고 다가옵니다. 서연은 갑자기 묻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오빠 만나지 말라고 한 거 진짜 그 집안 때문이야? 윤희의 대답이 늦습니다. 엄마 뭐 숨기는 거 있지? 없어. 엄마 나한테 거짓말 못하잖아. 서연은 문득 한 이름을 떠올립니다. 한규림 씨 알아? 윤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서연은 그 짧은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는구나. 서연아. 어떻게 알아? 윤희가 끝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서연은 그대로 가방을 집어듭니다. 어디가? 오빠 만나러. 가지 마. 서연의 걸음이 멈춥니다. 왜? 윤희는 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 때문에 오히려 서연의 의심은 더 커집니다. 다음 날 무진은 다시 규림을 찾아갑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서 있는 무진을 본 규림의 걸음이 멈춥니다. 수남은 두 사람을 한번 번갈아 보더니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나 시장 갔다 올게. 규림이 붙잡으려 하지만 수남은 그대로 나갑니다. 가게 안에는 규림과 무진만 남습니다. 무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만났습니다. 규림의 표정이 굳습니다. 누나한테도 물어봤고요. 규림은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더군요. 규림은 아무 말 없이 반찬통을 정리합니다. 무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묻습니다. 왜 나한테 나쁜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습니까? 규림의 손이 멈춥니다. 무진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이 분노였다면 규림에게 느끼는 건 서러움에 가깝습니다. 나는 한 번쯤 당신한테 선택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규림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무진의 눈이 붉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나한테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당신 때문에 망할 것 같았습니까?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요? 규림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릅니다. 무진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8년 전 말고 지금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규림이 그를 바라봅니다. 지금도 나 싫습니까? 규림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싫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서연이가 내 동생이라고. 규림은 결국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어제 제가 한 말 다 잊어요. 무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흥식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요. 무진은 규림을 한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번에 알아챕니다. 거짓말.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아니에요. 그럼 내 눈 보고 말해요. 규림은 무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조흥식 씨가 좋다고. 무진 씨. 말하면 갈게요. 규림의 입술이 떨리지만 끝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진은 참았던 감정을 놓쳐버립니다. 한규림. 규림의 눈이 커집니다. 8년 전 두 사람이 사랑하던 시절처럼 이름만 부르는 목소리.
무진 역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존댓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도망가지 마.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뭐야?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립니다. 오빠.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봅니다. 서연입니다. 서연은 규림의 눈물과 무진의 표정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내가 방해했어? 무진이 다가가려 합니다. 서연아.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한규림 씨 때문에 나 만나자는 거 후회하는 거야? 규림의 얼굴이 굳습니다. 서연 씨. 나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빠가 먼저 나한테 만나자고 했잖아. 무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규림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더 괴로워집니다. 이제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자가 단순히 무진의 현재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서연은 이번에는 규림을 바라봅니다. 한규림 씨는요? 규림이 고개를 듭니다. 오빠 다시 만나고 싶어요? 무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규림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연아. 윤희입니다. 딸을 따라온 윤희는 가게 안에 함께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그대로 멈춥니다. 엄마. 규림의 얼굴도 굳습니다. 서연은 윤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니라 규림에게 먼저 향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엄마가 한규림 씨 알아? 윤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는데? 규림은 고개를 숙입니다. 서연의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왜 나만 빼고 다 아는 것처럼 굴어? 그 말에 규림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자신 역시 평생 중요한 진실을 가장 늦게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규림을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정작 규림은 언제나 마지막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일을 서연에게 그대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희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서연아, 사실은. 규림이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하지 마요. 서연이 규림을 바라봅니다. 뭘 하지 말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랑 무슨 사이예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규림이는? 규림이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막지 않습니다. 윤희가 결국 말합니다. 내 언니야. 서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무진도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윤희가 다시 말합니다. 규림이가 엄마 딸이야. 서연은 윤희를 바라보다 천천히 규림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사람이 내 언니라고?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진 역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무진은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규림이 조금 전 갑자기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 흥식을 만나겠다고 한 이유, 또다시 아무 설명 없이 자신에게서 물러나려고 했던 이유까지. 무진이 규림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였습니까? 규림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서연 씨가 동생이라는 걸 알아서. 그만해요. 하지만 무진은 이제 압니다. 규림이 또다시 자신을 포기하려 했다는 것을. 이번에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무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이번에도 또 당신이 포기하려고 한 겁니까? 서연이 무진을 바라봅니다. 오빠. 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규림에게 직접 묻습니다. 언니라서. 규림의 눈이 흔들립니다. 나 때문에 오빠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규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끝내 대답하지 않습니다. 윤희는 두 딸 사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진은 규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생 동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줬던 규림. 8년 전에도 사랑을 포기했고 이제 막 되찾은 사랑마저 다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이유를 알아버렸습니다. 규림은 더 이상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네 사람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